일반적으로 호랑이와 사자와 싸우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은 동양 사람만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호랑이와 사자 싸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은데요. 이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로마의 검투 경기장에서 실제로 사자 호랑이 대결 쇼를 벌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호랑이와 사자 두 동물이 인기 있는 이유는 우선 둘 다 크고 강한 맹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달리 이 둘의 대결이 흥미를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동물은 모두 서로 다른 각자의 특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정글을 지배하고 사자는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동물입니다. 호랑이는 산과 밀림의 공포의 상징이고 사자는 초원을 지배하는 백수의 왕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한 놈이 이긴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이들 싸움에 관한 소문이 무성한 이유는 실제로 두 동물이 만날 일이 없지요. 아니,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는 지역도 다르고 좋아하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서식지가 겹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자, 사자 대 타이거 전력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힘 비교를 위해 먼저 큰 고양이 두 마리의 크기를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사자는 225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몸무게요. 다른 한편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경우 300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호랑이에는 많은 하이종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작고 가볍고 시베리아 호랑이와 같은 다른 종은 더 크고 무겁습니다. 두 동물이 사냥 기능을 비교한다면 사자는 80km밖에 되지 않으며 짧은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다른 동물에 비해 느리다면 느리다고 할 수 있고 빠르다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 즉 그룹은 프라이드라고 할 정도로 사자는 무리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호랑이는 그와 다르게 독방 사냥꾼, 그들은 혼자 사냥을 합니다. 호랑이 같은 경우도 시속 80km 이상을 달릴 수 있지만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호랑이의 주요 강점은 뒷다리를 사용하여 높은 점프력을 할 수 있는 더 비밀스러운 접근법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앞다리와 뒷다리 두 개 다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앞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예전에 영상에 보여졌다시피 버팔로의 목뼈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는 모두 강력한 동물이지만 호랑이가 좀 더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는 등 쪽 다리에 서서 앞다리로 상대방과 싸울 수 있고 뒷발 앞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은 호랑이가 두 번 때릴 때 사자가 한 번 때리고, 즉 민첩함과 속도 모든 것을 봤을 때 좀 더 호랑이가 우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자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고대 로마 경기 과거에 했을 때 10번 싸우게 되면 호랑이가 7대3 비율로 더 우세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사자를 좋아하고 동양 사람들은 아무래도 호랑이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사람들은 알기로는 사자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동물원에서도 호랑이보다 사자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주로 벵갈 호랑이고
그리고 사자는 갈기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벵갈 호랑이와 아프리카 사자 크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와의 싸움. 사자는 멧돼지를 사냥에 성공을 하게 되고, 사자는 서로 영역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숫사자의 공격성은 순진히 개체 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랑이는 더 사납고 숫사자는 온순하고 게으르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숫사자도 대단히 사나운 동물입니다. 단지 쓸데없는 움직임이 없고 대부분의 고양이과 맹수들이 그렇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인간의 기준으로 민망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일단 사자나 호랑이나 잠을 굉장히 많이 잡니다. 하지만 숫사자도 암사자 못지않게 사냥 실력이 뛰어나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냥 성공률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덩치와 힘이 받쳐주므로 암사자는 감히 노리지 못하는 큰 사냥감을 홀로 쓰러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자의 갈기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어 기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사자의 우위를 주장할 때, 즉 사자가 호랑이 이긴다, 서구에서 이제 주장을 할 때 단골로 이제 등장하는 메뉴인데요. 이것도 반은 맞습니다. 갈기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고, 실제로 급소 가리는 역할도 해서 이빨이나 발톱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는 해줍니다. 사자가 갈기를 기르면 2배는 더 커 보이고 상대를 위협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파리에서 왕자를 차지하는 개체는 대부분 갈기가 무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갈기가 같은 사자나 호랑이와 같이 강한 맹수와 싸울 때는 생각보다 아주 큰 방어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기가 있다고 한들 고양이과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는 주로 앞발로 상대의 앞면을 치면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방어 수단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랑이가 약간 큽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또 호랑이가 또 날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자가 호랑이를 죽이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이기지는 않습니다. 사자는 앞발 중심 상체 위주로 발달이 됐고, 호랑이는 뒷발, 허리라고들 하지만 이제 골격을 보면 누가 누군지 구별 안 갈 정도로 똑같습니다. 애초에 두 동물은 유전적으로도 엄청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집단성, 그리고 무리 중심 사회 형성은 사자 쪽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사파리 같은 곳에서 호랑이들도 사자들에 대항해 무리를 짓긴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냥 사파리에 사자와 호랑이들을 방사하면 처음에는 호랑이들이 활개를 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자들이 무리를 지으면서 사자들이 호랑이를 내몰아놓고, 또 사파리의 왕은 또 사자예요. 아주 단합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1대1로는 호랑이가 조금 더 유리할지라도 제 단체 생활에 강한 사자가 더 강합니다. 어쨌든 오늘
사자 호랑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